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조부모님들이 오시면 무너지는 육아의 규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실제 고민하시는 사례를 오늘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부모님 앞에서 떼를 쓴다고 해서 우리 아이를 잘못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편안한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어린이집에서 7세 부모님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3층 강당에서 간담회를 하고 어머님들이 2층 7세 교실을 둘러보는 그 과정에서 점심시간이었는데 어머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스스로 밥을 잘 먹는 줄 몰랐어요. 집에서는 안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린이집에서는 규칙을 매우 잘 지키고 스스로 행동합니다. 집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죠. 조부모님 앞에서도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앞에서는 고집을 피우는 것은 할아버지가 나를 다 받아줄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부모님께서는요, 자주 육아를 도와주시는 조부모님이 계시면 조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가정은 무엇보다 육아의 기준을 조부모님과 부모님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아버지가 오시면 유독 고집을 피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하던 아이가 할아버지만 오시면 갑자기 떼를 씁니다. 싫어, 안 할 거야. 할아버지가 해줘. 그러면 부모님은 걱정하게 되죠. 버릇이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버릇이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관계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얼마 전 저희 어린이집 영화반 아버님과 이야기 나눈 적이 있어요. 가끔 오시는 부모님이 가끔 오셔서 손주를 보여드릴 때면 바르게 자라는 모습을 잘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우리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만 오시면 때를 더 많이 쓰고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아버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만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반갑고 들떠서 평소보다 감정 표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조부모님 만나기 전에 미리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약속을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갈 거야. 새싹이 기분 너무 좋지? 인사는 배꼽, 손 하고 반갑게 하자. 그리고 오늘은 마트에 가서는 장난감 딱 한 개만 고르는 거야. 이렇게 예상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가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 준비된 상황에서 행동을 더 잘 하게 되거든요. 시간 금방 지나간다. 어릴 때는 그냥 예뻐만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조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그 안에 손주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생활 습관도 가르쳐야 하고 예절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십니다. 이럴 때 조부모님과 직접 이야기하면서 신랑이 하기보다는 아이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새싹아, 거기는 위험해서 올라가면 안 돼. 내려와서 안전하게 놀자. 아이도 이해하고 조부모님도 부모님의 기준을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조부모님이 괜찮다며 제지를 하지 않으신다면 그 자리에서 논쟁하기보다는 안전이나 식사처럼 양보할 수 없는 필수 규칙 한두 가지만 조부모님과 있을 때 따로 조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이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오셨으니까 특별히 한 개만 더 먹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는 규칙이 바뀐 것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상황을 잘 구분합니다. 할머니가요, 다 해줘서 아이가 스스로 안 하려고 해요. 신발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시고 또 물도 다 떠다 주십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마음속으로는 좀 답답할 때가 있죠. 이제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다 해주시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조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사랑 표현입니다. 다만 너무 다 해주시면 아이의 자율성과 성취감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때에는 어머니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했을 때 교육적 이점을 섞어가지고 요즘 일상과 나눠서 함께 이야기 드릴 것 같아요. 어머니, 요즘 새싹이가 혼자 신발 신는 연습을 하는데요. 혼자 성공하면 엄청 좋아하고 뿌듯해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옆에서 우리 새싹이 잘한다라고 응원해 주세요. 자존감이 엄청 요즘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훨씬 부드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께, 조부모님께 감사함도 함께 전해주세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새싹이가 사랑은 정말 충분히 받고 있어요. 조부모님은 사랑 담당, 그리고 부모님은 생활 지도 담당,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 생각하시면 갈등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조부모님의 사랑은요, 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준은 아이를 성장하게 합니다. 사랑과 기준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함께 아이를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저는 원래 말이 없어요. 저는 원래 말이 없는 성격이라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고민하시는 어머님들을 위해 아이와 좋은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